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 연락이 없는 상대방, 이제 곧 어떤 시기에 어떤 의도로 어떤 관계 흐름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될지 그 연락 운에 대해서 리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을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거나 위쪽에 있는 꼬마 공주님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잠시 후에 카드의 앞면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3번, 2번, 4번, 5번, 1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더 기다리면 이 사람이 연락이 올지, 그 연락의 의도와 연락의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주력해야 되는 생각들이라고 보여집니다. Energy plus where my intention goes 나오죠. 여러분들 attention도 아니고 intention이네요. 여러분들의 의도, 여러분들이 의도가 가는 대로 에너지가 따라간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갖고 있는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는 여러분들의 의도대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관계의 키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의 향방이 좌지우지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의 에너지가 굉장히 뭉치느냐 아니면 완전히 흩어지느냐, 그 향방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마인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이 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에너지가 흘러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느 정도 잘 맞는 거는 같은데 무언가 조금 걸리는 게 있어, 약간 갈등되는 어떤 요인이 있어 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나는 네가 좋기는 한데 누군가는 굉장히 바쁘다거나 이 관계에 어쩔 수 없는 어떠한 장애 요인이 굉장히 많았을 수도 있다. 장거리이거나 아니면은 이 관계에 좀 범접하지 못하는 어떠한 방해 요인이 좀 있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누군가는 바빠서 누군가는 약간 어떤 방해 요인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 피로감을 느끼는 어떤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이 이게 대화의 단절이라든가 서로 간에 약간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거리감을 가져왔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근데 그 거리감은요, 이게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누군가를 오해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대화의 여지가 생기지 않아서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이 관계, 남아있는 인연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아있는 인연의 흐름, 뭔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카드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뭔가 풀어갖고 나가려고 마음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마음 먹을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획을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무언가 이렇게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완성하기 직전에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관계는 서로 간에 약간 노력을 해갈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인연의 흐름 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관심, 서로에 대한 약간 돈독한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서로 간에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당분간은 좀 정체된 흐름 속에서 이 관계를 좀 타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관계는 그 이유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찝찝한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마음에 안 드는 어떠한 것들이 생기고 누군가는 서운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철벽을 치고 계속 서운함을 얘기하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가 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관계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자 노력하는 그런 흐름도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러면 상대가 생각하는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방해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이 관계의 방해 요인. 이게 그런 것 같거든요. 관점의 차이. 누군가는 이 관계를 좀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 행복, 내가 조금 편한 거. 이런 것들이 방해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바쁘고 약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좀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좀 다른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나는 너무 바쁘고 힘이 드니까 상대방이 당연히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놓고 싶지는 않은데 자기 행동,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내 생각이 이성적으로 맞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괜찮으면 상대방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이 관계의 방해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고 누군가는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하는데 그게 나의 행복을 위한 어떠한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상대방은 느끼고 있고요. 마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이 꼭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현재 생각으로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관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약간 과거로 돌아가서 원활하게 만나고 순수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아직도 마음의 갈등이 많이 있으시다라고 하거든요. 나는 사실 이 관계와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어.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어떠한 내적 갈등이 내 마음을 계속 요동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이분은 이 관계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이 혼돈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요인 쪽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상태가 지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나고 이 관계 그래도 좋았던 기억들이 이 사람에게는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간에 약간 재려는 마음보다는 순수한 만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약간 들었던 어떠한 미운정, 고운정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 사람은 갈등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 연락의 시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연락. 자,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지? 높네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 조건이 자기에게 약간 딱 맞고 여태까지 여러분들만큼 자기를 이해해 준 사람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사람이 약간 조건, 상황 이런 거를 타진했을 때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골드카드가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쪽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이 아직은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하고 있는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치고 들어가서 연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갈등을 조금 더 길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회피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좀 더 혼돈의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이 관계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연락의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락의 시기 언제일까요? 빠르면 4일, 늦으면 4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빠르면 4일, 늦으면 4주라고 하는데 과연 이 4일 뒤에 연락이 온다면 아직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약간 갈등 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4일 뒤에 연락이 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이 오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내가 내 마음 잘 모르겠어.
내가 내 마음 잘 모르는데 너에 대한 집착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 사이에 내가 너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네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나에 대해서 완전히 놓으면 어떡하지? 내가 내 마음에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은 찝찝한 마음, 여러분들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사람이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4주 뒤에 연락이 온다면 어떤 흐름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4주 뒤에 연락을 한다면 어떤 의도로 하는지. 미련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에 대한 미련이 커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두고 돌아섰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를 놓을 수가 없고 너와 다시 한번 잘하고 싶어서 무조건 연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주 뒤에 연락이 온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후폭풍 때문에, 후회하는 감정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재회의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4일 뒤에 오면 아직은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은근히 약간 남 주기는 싫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 사람이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4일 뒤에 연락이 온다면 이 관계에 어떤 흐름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배어 나와요. 이 느낌은 뭐냐면 보호, 모성애, 후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배려 있게 끌어안아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이 반드시 생겨날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게 백합? 이렇게 꽃이잖아요. 예쁜 꽃. 유리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예쁜 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백합은 순결, 그리고 뭔가 오래된 익숙한 그리고 차분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서로 간에 아주 다이나믹한 어떤 흐름으로 갈 수는 없어도 누군가는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어떠한 모성애, 부성애가 발휘가 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서로 간에 약간 친근하고 순수한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감도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분명히 한 둘의 성격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누군가는 포용하는 성격, 누군가는 약간 다이나믹한 성격, 완전히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는 그간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피로감을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가 그나마 유지됐던 그런 흐름이 좀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4주 뒤에 연락이 온다면 관계 흐름이 어떻게 갈지? 여러분들 뭔가 메신저, 소식, 손님, 라이더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점, 누군가는 이 관계를 포기할까 말까라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상대방에게 연락이 옴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내달리는 어떤 반가운 마음으로 이 관계를 다시금 포용하는 어떤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가든 나오잖아요. 자, 가든이라는 거는 뭔가 친목, 그리고 기분이 좋은 페스티벌, 그리고 사교 모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여러분들 이게 4주 뒤에는 그런 흐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제3자가 이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톡 건드려주고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이 둘만의 관계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이전하고는 다른 더 돈독해지는 어떠한 모임, 돈독해지는 어떠한 친목, 돈독해지는 어떠한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4일 뒤에 연락이 오던 4주 뒤에 연락이 오던 관계는 좀 올바른 쪽으로 진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올바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누군가의 어떠한 모성애, 배려심, 부성애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인데 그게 누군가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 이 관계는 원활한 흐름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는 여러분들의 의도대로 흘러간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opportunity 나오죠? 확신해 주십니다. 기회가 있어. 그 기회를 잡는 거는 너의 의도, 너의 생각, 너의 생각의 항방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리커버리. 서로 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그 힘든 마음,
막 되게 막 상처를 받았던 마음, 이런 것들이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원활한 흐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전하고는 다른 마음가짐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관계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지금은 멀어져 있는 그 사람, 소식이 없는 그 사람, 조금 더 기다리면 연락이 올지, 이 상대방에 대한 연락의 시기, 정확한 시기와 의도, 관계 흐름 어떻게 나갈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을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현재 시점 여러분들이 주력해야 되는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Happiness is my birthright 나오죠. 여러분들, 행복은 사실 여러분들이 태초에 가지고 있었던 권리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같이 있었을 때 정말로 행복했는지, 내가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매사 슬프고 매사 서운한 감정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보셔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매사 행복하고 웃음이 나고 하는 일이 즐겁고 우울감이 없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하는 나날들이 많았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초점을 맞춰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관계를 지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일 잘 알게 되는 어떠한 흐름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실 효용 가치는 여러분들 내적 마음 안에서 이 사람하고 행복감을 얼마나 느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동기가 좌지우지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파민을 자극해서 나에게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그게 자꾸 중독이 돼서 그런 면이 받쳐주지 않으면 나는 점점 더 힘들어 라는 마음을 줬던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잔잔한 은은한 행복의 기운인 세로토닌을 제공했던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셔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오브 소드. 누군가는 처음부터 이 관계에 확신이 없어서 조금 갈등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사귀었던 관계라고 한다면 처음에 약간 자잘구리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충돌이 있었던 그런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썸이냐 무슨 관계냐 약간 애매모호한 관계를 좀 지속했던, 누군가는 확신이 없어서 누군가는 확신을 주지 않아서 그런 흐름이 좀 다소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관계에 피치를 올리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충동적으로 갑자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에너지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다이나믹한 무언가를 도전해 보려고 했던 그런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던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이 사람의 생각들이 나와는 가치관의 차이를 느낀다거나 서로 간에 약간 생각이 동상이몽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저 사람의 생각이 나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내 마음을 저 사람이 공감을 못 해주는 것 같아 라는 그런 가치관의 차이를 좀 다소 느꼈던 사람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에 남아있는 인연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남아있는 인연의 흐름. 이렇게 갈등하는 카드가 또 나옵니다. 누군가는 약간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투 오브 소드가 나오는 거 보면 계속 갈등을 하고 약간 이 관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지속에 대한 어떤 갈등 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원래 내적 갈등이 좀 많은 사람이라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무언가 관계에 있어서 확실성은 없는데 놓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하지만 가면 갈수록 누군가는 마음의 미련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때를 기다려야 되나, 조금 더 참아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이 관계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참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떨어지는 자신감, 떨어지는 자존감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인연의 흐름 자체가 이게 누군가는 자신감이 없어서 누군가는 때를 기다리느라 약간 질질 끌릴 수가 있는데 둘 다 사이에서 이렇게 미련이라는 포인트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서로 간에 약간 타이밍이라든가 서로 간에 약간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이기도 하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 과연 이게 회복에 있어서 방해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회복에 있어서 방해 요인. 이게 서로 간에 둘 다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숙이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어떤 자존심 싸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방해 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친구를 우선시하고 누군가는 술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남사친 여사친 문제, 제3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이 관계의 방해 요인일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어가 안 된다거나, 그래서 은근히 그러한 제3자에 대한 어떤 요인이 이 관계에 자존심 싸움을 유발하게 됐고, 그러한 것들이 서로 간에 약간 범접하지 못하는, 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서로가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거는 허용하지 않아 라는 그런 데드라인을 둘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의 가장 큰 방해 요인은 자존심이다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더 많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계속 신경 쓰일 거래요. 이렇게 집착처럼 신경이 쓰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네가 신경 쓰고 계속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떴는지, 다른 사람을 만났는지, 이거 계속 신경 쓸 수 있거든요, 이 사람. 근데 계속 여러분들에게 시그널만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는 엉덩이가 무겁고 여러분들이 약간 다가온다면 그때 약간 받아주는 쪽으로 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가 잠깐 신경을 끊어보자, 이 관계에 신경을 끊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약간 엉덩이가 무거운 황제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움직이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 사람은 이렇게 자존심 싸움을 계속 유지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크기는 해요.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자존심만 부리고 있는 이 사람, 연락운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연락운,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이 사람. 아이고, 막 카드가 막 날라다녀요. 자존심 부리는 게 너무 짜증나나 봐.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연락 올 가능성. 아이고, 자존심 부리면서 또 연락은 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이 사람이 자존심을 부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상대방에게 시그널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생겼을까봐 후딱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다, 나는 즐겁게 지내고 있다, 약간 이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들하고, 쓰잘데기 없는 이성들하고 잘 지내고 있을까봐 약간 걱정돼서라도 이 사람이 연락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SNS라든가 카톡 프사, 나눴던 대화 내용들, 이런 거 계속 보실 수 있거든요. 같이 찍었던 약간 사진들이라든가 추억을 공유했던 내용들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이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연락을 기다리는 게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있어서 연락의 시기는 조금 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자존심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 에게! 빠르면 5일이고요. 늦으면 5주예요. 자, 아주 많이 버팁니다. 빠르면 5일, 늦으면 5주. 그때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난 자존심 싸움 못하겠다, 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때문에 우울하다,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끄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약간 제풀에 지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연락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을 하신다면, 5일 뒤에 연락을 하신다면, 5주 뒤에 연락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과연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볼게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You'll decide for yourself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이 연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었을 때 어떤 행복이 좀 있었는지, 내가 태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리를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준다거나, 여러분들이 이 관계, 내 행복을 위해서 너를 포기해야 되겠어 라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확신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5일차에 연락이 온다면 어떤 의도로? 행맨.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만한 사람이었고 네가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서 미치겠더라. 너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다더라. 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있다. 라고는 보여줍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거꾸로 묶여있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너에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마음고생이 심해지는 것 같지? 이런 마음 때문에 엉덩이가 무겁다라고 하더라도 추적추적 일어나가지고 엉덩이에 있는 먼지를 털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5주 뒤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신다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이렇게 무한 루프를 타는 것처럼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여러분들의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듭되게 생각이 나고 나랑은 잘 맞았던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곁에 없는 거에 따라서 어떤 외로움, 혹폭풍 때문에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혹폭풍이 일고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5일 뒤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한다면 어떤 관계의 흐름이 될지 한번 키워드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릴리. 자, 여기서 보면 이 백합. 근데 이렇게 유리관 안에 있는 백합이에요. 굉장히 순결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약간 차분한 그리고 오랫동안 서로 간에 약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점들 이런 게 부각이 되면서 이 관계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떠한 여지가 분명히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무언가 이렇게 텐트 안에 약간 편안한 그런 은근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거는 이 그린색의 톤은요 안락함, 편안함, 평화 이런 거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약간 편함, 당연함, 다시 올 거라는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관계는 서로 간에 약간 재지 않고 그냥 편안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5주 뒤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면 관계 흐름이 자, 여기서 보면 키 나오죠. 여러분들 이 관계에 어떠한 해결책을 발견을 한다거나 다시 한번 기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이전에 생각했던 어떤 문제를 다시 한번 곱씹고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히 그때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덫이란다. 닷이죠. 안정적이고 고정적이고 불변의 어떠한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에 다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 사실상 이 사람이 극강의 어떠한 외로움을 느끼고 극강의 폭풍이 왔을 때 이 관계에 어떤 해결책이 생기고 이 관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도가 생기나 5일 뒤에 연락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받아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서로 간에 이 관계가 좀 안정적으로 가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극도의 여러분들에 대한 어떠한 간절함을 갖고 있는 시기는 5주 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 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자존심 싸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떠한 동기에 대한 포커스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느냐를 느끼느냐입니다. 도파민이냐, 세로토닌이냐, 은근한 행복이냐, 자극적인 행복이냐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관림길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전두엽의 기능을 팽팽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 관계 로맨스 나오네요. 사실 이 관계 아직은 행복의 길로 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사랑을 해야 되는 시기고 그리고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포커스를 반드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서 5일 뒤가 됐던 5주 뒤가 됐던 상대방은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그 무거운 엉덩이를 털털 털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연락이 없는 그 사람,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는 그 사람, 조금 더 기다리면 연락이 올지, 어떤 의도로 어떤 관계 흐름을 가져오게 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될지 그 연락운에 대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현재 시점에 여러분들이 주력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I am a spirit having human experience and I'm here to get closer to love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약간 심오한 그런 소리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사실상 인간의 경험을 가진 나는 영혼이고, 그리고 사랑에서 가까이 가기 위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사실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경험치는 아주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하는 사랑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는 사랑 속에 자책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를 통해 경험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해 가는 어떤 흐름을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러한 경험에 근거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나아가면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분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과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자마자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완전히 뿅! 반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이 관계는요, 서로가 서로 할 것 없이 너는 나의 소울메이트, 너는 나의 완전히 찰떡 같은 홍연이야 라는 그런 마음처럼 굉장히 서로 간에 약간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서로 간에 진심으로 사랑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원활하게 이 관계가 흘러갈 수 있는 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진심이었고,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서로 간에 약간 친근하고 좋아했던 어떠한 추억들도 굉장히 많이 쌓았던 그런 관계이고, 또 가면 갈수록 그냥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느낌도 아니고 굉장히 친근하면서도 굉장히 약간 순수하면서도 그런 마음 또한 다한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런 관계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 남아있는 인연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레이디 오브 소드가 나옵니다. 이 관계, 주변 환경, 주변 상황, 아주 작은 요인이 이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여러분들은 생길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어쩌면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별거 아닌 어떤 문제가 확대 해석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 작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요인을 가져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 관계는 부정적인 흐름을 조금 더 유지시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관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인연의 흐름은요, 지금 좀 어려운 시기야. 다툼수라든가 안 좋은 일이라든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원활한 어떠한 흐름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려운 거 극복하면 잘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해서 그러한 경험치를 바탕으로 조금 더 성숙해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반면에 여러분들만큼, 근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어떠한 반성이 없고 이 관계 계속 상대방을 탓하는 그런 마음이 많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절대 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방해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방해 요인.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본인이 마음이 계속 쫄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 본인이 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다루려고 한다거나 내 얘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란다거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 더 많다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거든요. 누군가는 철벽을 치고 있는 가운데서 누군가는 기가 눌려있기 때문에 이 관계 좀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눈치를 보는 마음 때문에 이게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더 많은지 좀 보도록 할게요. 현명히 판단을 해보겠대요. 일단 자기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 나만의 어떤 해피, 나만의 동굴 이런 게 좀 필요해. 내 생각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 당분간은 나 혼자 있고 싶어 라는 얘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키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지 그거에 대한 관건은 내가 고민이 끝난 후에 결정을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은 현재 어떻게 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는 거는 아직은 정하지 않았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이 올지 이 연락의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연락이 올지 연락은 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건 사실 조금 퀘스천 마크. 그래서 사실은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연락운보다 확실히 상대방의 연락운이 더 강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조금 편해져야 되고 약간 자기만의 어떤 동굴 속에서 들어간 거를 빠져나오셔야지 가능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연락이 온다면 어떤 시기에? 빠르게 연락이 온다면 11일, 늦게 연락이 온다면 11주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혹시 그거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연락운이 더 빠르기는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연락운이 더 빠르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건 이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락이 이렇게 빠르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렇게 라이트 바이올렛이 나온 건 혼란, 뭔가 불안감, 확실하지 않음 이런 카드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직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자기만의 잠수,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들 관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락운이 빠르게 포진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관계 불안하니 아직은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볼 때니 아직은 연락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11주 차에 연락운이 있는데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11일 차에 연락을 한다면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 사람이 조금 헷갈려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놓지도 못하고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타진해보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담감을 좀 극복을 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지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놔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주 뒤에 연락을 한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 이 사람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약간 성격,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재봤을 때 자기만의 저울질을 했을 때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고 이 관계에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확신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오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도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11일 차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 이 11주는 이 사람이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11일 차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한다면 여러분들 관계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운틴 나옵니다. 무언가 이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 장애물은 여전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 사람도 해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떠보려고 연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어떠한 답답한 흐름 속에서도 그 해결책은 찾게 되실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근데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가이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갖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프린스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상대방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고 뭔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의지는 보여줄 거라고는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외부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요건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약간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계가 11일 뒤에 연락이 온다라고 한다면 당장 재회를 한다거나 당장 어떠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둘 간의 어떠한 티키타카라든가 둘 간의 어떠한 마음의 교류를 만들어 나가면서 어떠한 것들을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는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11주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면 관계 흐름은 오히려 여러분들 편하게 갈 수 있어요. 11주 뒤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가든 카드 나오고 하우스 카드 나오는 거 보면 서로가 서로를 약간 편안해지는 어떠한 마음 속에 이 사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계속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오고 재는 기간 다 끝나고 오시는 거거든요. 잘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11주차는 서로 간에 약간 찜찜한 어떠한 연결되는 서로 간에 약간 대화를 해가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 사람의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는 사실 서로 간에 약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타진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흐름을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여지는데, 관계 흐름으로 봤을 때는 11주차 때 상대방이 연락을 했을 때 관계 흐름이 더 좋아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도움된다라고 판단하고 재는 흐름을 끝나고 여러분들하고 긍정적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니까. 근데 11일 뒤에 연락이 온다면 서로 간에 약간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연락을 통해서 조율해 가는 과정이 좀 다소 필요할 것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관계 수호천사님은 어떻게 보실지 언제나 여러분들 편이죠. 리컨시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래요. 이 관계 계속 가도 괜찮은 관계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에 판단이 맞는 건지, 여러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숙도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애매모호한 관계를 조금 더 지속된다라고 해도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경험에 따른 어떠한 그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만약에 상대방하고 원활한 흐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서운함이라든가 어떤 화나는 마음이라든가 상대방을 탓하는 그런 마음들 싹 지워버리시고 새로 시작해야지만 이 관계에 어떤 희망을 볼 수 있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의 서운함이라든가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다시금 고려해 보아야 되는 그런 관계일 것이다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다시 시작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서운했던 감정, 화난 감정 이런 것들 싹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게 좋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연락이 없는 이 사람, 서로 간에 약간 멀어진 관계 속에서 조금 더 기다리면 이 사람이 연락이 올지, 어떤 의도로 어떤 관계 흐름이 될지, 상대방이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지, 어떤 쪽으로 선택이 좀 더 나을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지금 시점, 현재 시점에 여러분들이 주력해야 되는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I choose love no matter what 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신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을.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의 조건, 누군가 다 주변에서 말린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사랑의 목을 메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 keep going, 계속 진행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이 사람에게 완전 절절한 사랑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또 다른 쪽으로 약간 턴해서 다른 인연을 선택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포기를 해도 내가 이 사랑을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랑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먼저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어떤 관계였을까요? 에이트 오브 펜타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일적으로 연결된 그런 관계로 만났다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처음부터 굉장히 노력을 해왔던,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서로 간에 약간 노력을 하는 그런 기분이 사랑받는 느낌이야 라는 그런 느낌처럼 서로 간에 약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관계였다라고는 보여지고, 이 관계 속에서 특히 여성분이 굉장히 매력있고 여성분이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고 여성분이 센스도 있고 약간 부드러운 어떤 수용적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높다. 말하는 것도 굉장히 예쁘고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잘 웃고 모성애가 강한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됐던 어떠한 원천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 관계 남아있는 인연의 흐름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아있는 인연의 흐름. 페이지 오브 컵스, 서로 간에 약간 애정으로 똘똘 뭉친 그런 느낌이네요. 이 관계는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서로 간에 약간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서로에 대한 사랑 하나로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게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누군가의 충동적인 마음, 누군가는 반성이 없는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이 관계를 그냥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이 관계 반성이 없는 거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반성하고 이 관계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군가는 있는데, 누군가는 자기 반성 없이 그냥 마냥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게 해결이 안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는 좋지만, 서로 간에 약간 맞춰가는 거는 좋지만, 일방적인 편향된 관계로 가게다가는 누군가는 충동적인 마음 속에서 이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상대방이 생각할 때 방해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방해 요인. 너무 나만 봐. 너무 미래를 생각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 이 관계, 누군가의 행복, 누군가의 결혼, 누군가의 미래, 이거에 대한 어떤 가치관의 차이를 좀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관계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돼. 나에게 이렇게 관심 보여줘야 돼. 나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 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랑은 또 다른 어떤 가치관의 차이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기싸움 같은 거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특히 약간 결혼의 문제에 대한 약간 이질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둘 다 서로 간에 약간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있으나 이게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테크닉에 있어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싸움을 계속 계속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막 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행복에 대한 어떠한 관건, 그리고 연애에 대한 어떠한 시점, 이런 것들이 좀 의견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자기는 좀 재봐야 되겠대. 이 관계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날지 여러분들을 만날지 이 관계 키는 본인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얼라리요. 이것 보세요. 이 사람 키는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를 계속 만나는 것도 이 둘 중에 하나가 혹은 다른 사람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에게는 무언가 여러 군데가 이분 사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더 도움될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본인이 마음 편할지 이거를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일단 저울질을 해보고 내가 키를 쥐고 있으니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는 본인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와, 자기 잘난 맛 끝판왕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연락의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연락이 올지. 자, 이 사람이 연락이 올지. 연락을 하려고 하지만 마음을 잘 먹지 못한다.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 내가 끝까지 참아볼 거야. 상대방이 연락이 올 때까지. 이런 자꾸 인내하고 참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이 잘난 맛을 조금 더 키워주는 것 뿐이고, 상대방이 연락을 한다면 이게 억지로 춘향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약간 참고 참다가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두 개 다 연락의 흐름은 좋지 않다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대방이 연락이 오는 좀 낮기는 하지만 이건 한 20% 정도의 가능성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연락을 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언제일지 볼게요. 이 사람은요 3주 혹은 3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빠르면 3주고 늦으면 3달인데 연락의 어떤 퍼센테이지는 좀 낮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머네요. 12주 혹은 12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시기도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2주 너무 멀잖아요. 3달, 4달 요때쯤이고 12주, 12달 너무 멀잖아요. 1년 뒤에 다른 사람 만나고 있겠지. 여러분들도 다른 이성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때까지 서로 간에 약간 싱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연락을 해보는 건 좋지만 사실 가까운 미래엔 상대방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사실 3달을 데드라인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크레드 카드가 뜨는 거 보면 뭔가 다툼, 불편함 약간 이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 사랑의 연결로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의 연락에 오는 좀 낮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한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좀 볼게요. 3주차에 연락을 한다면 내가 내 마음 잘 모르겠다.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갑자기 충동적으로 너에게 연락을 갑자기 하고 싶더라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충동적인 마음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다가 약간 문득 연락을 하는데 어떤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3달 뒤 이 사람이 연락을 한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 자기가 그냥 일상 안에서 그냥 맨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노력해 볼 만한 그런 의지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 배려 있고 무언가 매력 있고 약간 그런 나를 좀 보듬어줬던 그런 배려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도 편했지, 내가 쉬기는 편했지, 내가 뭐를 할 때는 편했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열린 마음, 내가 이 사람에게 계속 맞춰줌으로 인해서 계속 이 사람이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한 번 정도는 넘어가 주겠어, 배려해 주겠어 이런 생각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성분이다 라고 했을 경우엔 상대방이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의 여지를 보여주면 좀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 연락의 확률은 좀 낮지만 상대방이 이 3주차에 연락이 온다라고 하면 관계 흐름이 폭스 나옵니다. 뭔가 이렇게 인형 줄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노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갖고 노는 거. 굉장히 교활하고 영리하고 영악한 어떠한 흐름.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려는 그런 흐름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약간 재고 따지려는 그런 느낌이 있고 자기 잘난 맛에 약간 절절하게 빠져든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약간 가지고 놀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이런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약간 속에 담겨뒀던 어떠한 소리는 분명히 상대방하고 대화는 해볼 가능성은 높지만 주변에 대한 어떤 소리라든가 이 관계에 약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달 뒤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면 여러분들 이 관계 순수하게 누군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관계의 관건은 여성분이 품고 있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이 사람 나에게 어떤 조건 어떻게 대한다라고 하더라도 난 사랑을 선택하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성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이 사람을 사랑했는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잘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나오죠. 이 여성분이 관건이네. 여성분이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어떤 편향된 사랑, 편향된 모성애, 편향된 배려심이 이 관계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지속이 되겠지만 이게 자기 반성이 좀 없는 어떠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계속 편향된 관계는 어쩌면 이 관계의 서운함을 굉장히 증폭시킬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좀 평등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일단 연락운 자체는 아주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아도 일단은 봐보기는 했지만 관계 흐름 또한 한 사람이 계속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어떤 영악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그렇게 좀 찝찝한 좀 마음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yes, 네가 원하면 가는 거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극강에 찬성을 해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네가 원하는 가는 거지만 사실 이 관계 choose a direction, 각자 다른 길로 가기로 했는데 굳이 네가 이 사람을 잡을 이유는 사실 없지 않니?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서로 간에 약간 다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로 배려해주고 서로 간에 약간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반드시 그런 인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 관계 서로 간에 약간 다른 길로 가고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꼭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꼭 되짚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연락이 없는, 지금은 멀어져 있는 이 상대방이 조금 더 기다리면 연락이 올지, 연락이 온다면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관계 흐름이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게 좋을지 리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명확한 시기의 흐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현재 시점에 여러분들이 주력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I always trust the direction, 약간 블라블라블라.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아마 항상 믿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인연의 흐름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우주의 방향을 믿고 내가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주의 기운 자체가 여러분들이 운명이라면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을 만들어 줄 것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떤 노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인연이면 가는 거고 아니면은 각자의 길로 갈 것이다 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 우주의 기운 속에 여러분들이 맡겨보는 게 좋을 때다 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그분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성분이 굉장히 연애에 있어서 조숙한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 조금 더 나이가 많은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연장자, 연상의 느낌이 어느 정도 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연하거나 약간 나이대가 비슷하다라고 하더라도 노안이라든가 아니면 좀 성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남성분의 배려, 남성분의 약간 따뜻함, 남성분의 약간 성숙함으로 이 관계가 어느 정도 약간 시초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이 관계 속에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던, 행복함을 만들었던 그런 관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일적인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제3자의 어떤 방해가 이 관계를 방해했을 수 있고요. 이 누군가는 약간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냥 생각 없이 어떠한 행동을 한 게 이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어떠한 동기가 되었을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멀찌감치 지켜보지만 이게 서로 간에 약간 완벽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거나 약간 이런 게 아니고 멀리서 소심하게 약간 지켜보는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관계, 남아있는 인연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남아있는 인연의 흐름. 미련 카드가 첫 카드부터 뜹니다. 우선순위 문제도 나오네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미련이 있어서 아니면 서로 간에 미련이 있어서 이 관계 그냥 놓고 접고 되돌아갔지만 돌아섰지만 이렇게 자꾸 뒤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찜찜한 마음, 미련 이런 것들이 서로의 마음을 찜찜하게 아주 답답하게 만드는 어떠한 흐름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서로 간에 약간 둘 사이에 있는 어떤 우선순위 문제라든가 누군가는 철없는 행동을 했을 만큼 이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거, 내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잔존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적인 것, 친구 문제, 약간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못해서 마치 극심한 자존심 싸움을 하듯이 내가 원하는 거를 강력하게 원하고 그거를 그쪽으로 가기를 바라고 누군가는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이 여러분들 이 관계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미련 때문에 충동적인 마음으로 다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데 잘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충동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흐름이 충동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반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미래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다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방해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나오네요. 우선순위 문제. 서로 간에 어떤 문제 앞에서 서로 간에 약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 굉장히 좋아하는 감정들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그럴 수 있거든요. 어쩌면 두 남자 사이에서, 두 여자 사이에서 누군가는 헷갈리는 마음을 가졌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혹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누군가는 이렇게 제3자가 이렇게 관여를 함으로써 이 관계에 좀 헷갈리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흐름이 이 관계의 방해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럴 수 있거든요. 제3자의 관여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좀 스윗한 관계를 원하는데 스윗한 남성상, 스윗한 여성상을 원하고 나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감정을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표현해 줄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에 이렇게 따뜻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표현이 부족하고 무뚝뚝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약간 꼰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굉장히 보수적인 모습만 계속 보여주니까 난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마음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표현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 마치 자존심 싸움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 마치 내가 원하는 거를 그쪽으로 약간 유지를 하고 그쪽으로 관계를 이끌고 싶어 하는데 그게 누군가는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관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도 운명에 맡기겠다거든? 운명에 맡기겠다요. 여러분들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의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러고 싶어하는 어떠한 열정도 이 사람은 남아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약간 내적 갈등이 많다라는 건 아직 이 관계의 어떠한 기준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거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자기 마음도 내가 잘 모르겠고 너의 마음도 내가 추측할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어떤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관계 서로 간의 운명인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회복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운명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내 마음도 너의 마음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잘 가야 될지를 확신을 못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여러분들하고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관계가 운명이라면 어떤 흐름이 있을 것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운명론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연락의 시기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을지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연락을 기다리는 쪽. 여러분들이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쪽이 더 낫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은요, 마음의 어떤 갈등이 잘 정리가 안 되고 내가 내 마음 모르겠고 네가 네 마음, 너의 마음도 내가 추측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하시고, 운명이라면 어떤 흐름이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라는, 여러분들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마음의 문을 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억지로 어떤 관계를 만들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연락의 확률은 좀 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을 만들 수는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굳이 연락을 한다면 어떤 시기에 연락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좀 머네요. 상대방의 연락의 시기가 7주 혹은 7달. 너무 멀죠? 여러분들, 이 7주 정도는 기다려볼 수 있지만 7달은 좀 너무 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쪽,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희미해지는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을 에게 연락을 한다면, 그렇지, 여러분들이 더 빠르네. 하루 혹은 한 주, 일주일. 여러분들이 빨리 이 사람을 톡 건드려보는 게 이 관계 안에서 서로 간에 더 이득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도 우주의 힘이고, 이 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것도 우주의 힘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이 이 관계를 붙여줄 것이고 떨어뜨릴 것이다. 여러분들, 시크릿한 어떤 여러분들 주변의 우주의 기운을 믿어보시는 게 좋은 게 바로 지금의 시기일 것이다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 뒤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본다면 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텐 오브 펜타클. 이 사람도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뒤에 연락을 하면 그래, 운명이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락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 나에게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이 사람에게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혹여나 놓칠 수 있었던 어떠한 일을 이 사람이 오히려 마음속에 한숨을 내쉬면서 다행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꽁짝을 맞춰주는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주 뒤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이 사람의 반응이 이게 완전히 확연히 다르시거든요. 이 포 오브 컵스와 식스 오브 소드가 뜨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좀 각자의 생활 안에 좀 사로잡혀 보자. 각자의 일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하필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바쁠 때라든가 신경을 못 써주는 어떤 시기에 연락을 하는 거라든가, 이 사람이 이제는 좀 이 관계를 끊어놓고 내 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자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미 다른 이성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만에 하나 이 사람이 7주 뒤에 연락을 하신다면 어떠한, 연락은 좀 되게 낮기는 하거든요. 어떠한 의도로 연락을 하실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확실히 만약에 이 연락의 확률은 되게 낮지만 7주 뒤에 연락을 하신다면 여러분들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자기만의 어떤 확신이 있어서 연락을 하신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무언가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든가 근황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연락을 하실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하루 뒤에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시그널 같은 거를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카톡 프사라든가 SNS라든가 이런데 약간 티를 좀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 뒤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이 관계 흐름, 자, 여기서 보면 클라우드, 먹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는 느낌입니다. 무언가 이 관계 속에서 혼란, 불안, 이런 거, 불확실성이 좀 난무하는, 아직도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 난무하는 어떤 문제점을 이기고 이 관계는 다시금 무언가 답답한 어떤 대화의 흐름이 생길 가능성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생각보다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이상형이었고,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서로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서로에 대한 매력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뒤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면, 여기 버드 카드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 관계 약간 그 사이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좀 관건이 될 수 있고요. 이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소문이라든가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 관계에 어떤 오해가 쌓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그런 기회는 생길 것이다 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주일 뒤에는 이 서로 간에 하는 어떠한 대화가 이 관계의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족의 문제라든가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인간관계,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방해 요인이 될 수도, 혹은 이 관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혹은 약간 건강의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 관계에 어떤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건강이 안 좋아서, 누군가는 가족의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는 주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에 어떠한 긍정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부정적인 요인, 둘 중에 하나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무언가 떠나려고 한다거나 그냥 관심이 없어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방해 요인을 쉽게 해결할 수 없음을 이 사람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여기 보면 피스 카드 뜨잖아요. 무언가 이렇게 앞으로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물고기가 이 어항 안에서 같은 패턴으로 계속 뱅글뱅글 돌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계속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문제들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의 요지는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주변의 문제라든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의 연락이 올 확률은 낮지만 7주 뒤에 만약에 상대방의 마음을 먹고 연락이 온다면 관계 흐름은 너무나도 약간 귀여운 카드가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떴는데 프리덤 나오죠? 여러분들 자유, 탈출, 벗어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뭔가 자기가 이렇게 계속 억압이 돼 있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계속 찜찜하게 남아있는 것들을 좀 풀기 위해서 본인이 연락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프린세스 카드가 나와요. 7주 뒤에 만약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여성분이 이 관계를 받아주느냐, 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 관계의 관건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 쇠사슬을 쉽게 끊을 수 있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일단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해보고 그 이후의 결과는 우주의 기운을 좀 믿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대를 하지 마. 일단은 기대치를 좀 내려놓자 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기대를 내려놓고 이 사람을 다시금 본다라고 한다면 이 충족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어떠한 결점을 그냥 내가 눈 감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나는 완전히 없었어요.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놓는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50으로 가야 되는데요? 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놓는 게 오히려 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Ask your angels, 여러분들 옆집 천사님 또 놀러 오셨네. 니네 천사님에게 물어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사님에게 물어보면 Remain positive. 아직은 긍정적인 요인 남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더 이상 흐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일주일 안에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꼭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